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KB국민은행과 카카오페이증권이 소개하는 AWS 기반의 AI 혁신 사례입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박기덕입니다. 간단히 아젠다 보시면 저는 좀 짧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객분의 스토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먼저 금융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글로벌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개의 고객사분께서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금융 산업에서 이제 AWS 기반하에 생성형 AI 사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AWS에 프로토타이핑 팀이 있는데 프로토타이핑 팀에서 이제 핵심 기능을 먼저 빠르게 개발을 하고 고객분들의 리뷰를 거쳐서 그 시장에 적시에 출시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영국의 넷웨스트 은행은 리테일 고객들 상대로 33개의 리테일 고객들이 유입되는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 개개인별로 초개인화 마케팅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별로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다르게 추천함으로써 전체 매출의 60%를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의 이제 자회사로 베라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베라핀에서는 이제 부정 탐지, 사기, 위조 방지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계속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자동화시켰는데 오픈소스 자동조사, 두 번째는 부정 뉴스 탐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약 리서치 패키지 생성을 통해서 기존 리서처들이 이제 경고 리뷰하는 시간을 최대 90%까지 시간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 베드락이 LLM 모델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키노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스 케이스별로 적합한 LLM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베드락은 다양한 LLM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이 LLM 모델의 유연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성형 AI의 미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먼 미래는 아니고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회사분들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복잡한 큰 프로세스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랑 비디오까지 이제 인풋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멀티플 모델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LLM 모델을 지원하는 이제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LLM 모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AI 모델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AI 규제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사내 컴플라이언스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준수를 하시면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AI가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 개선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넷웨스트 사례와 다음에 이어서 발표해 주실 KB국민은행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때 시간을 줄여주고 그 고객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 사례와 이어서 발표 예정이신 카카오페이 증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부 직원분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기존의 수작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만드시던 아니면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시던 오래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한 비용 동안 AI가 이 수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KB국민은행의 조은현 PM님을 모시고 실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생성형 AI, 음성 인식, 영상 합성 등의 AI 기술과 잘 설계된 도메인 기능으로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정을 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의 업무 확대와 변화에 유연한 AWS 기반 AI 금융 상담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 조운현입니다. 구축 사례에 앞서 간단히 배경 지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해 보셨을 텐데요. 이때 은행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업자는 상품 판매 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 AI 금융 상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의무 원칙은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유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추가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 전체 과정이 녹취되어야 하는 녹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매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직원을 도와 자동으로 상품 설명을 진행하고 녹취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 프로세스입니다. 상품 가입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투자 성향 결과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어서 실제 고객님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는 상품 설명 업무 단계로 이어집니다.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펀드, 신탁 등을 포함하여 7개의 상품군에 대해 각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설명 스크립트와 시각화 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성합니다. 이어서 AI 휴먼이 스크립트와 시각화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설명을 진행하고 전체 과정을 녹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취된 결과물을 이용하여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AI 금융 상담 시스템이 지원하는 판매 채널로는 대면 채널인 영업점, 찾아가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태블릿 브랜치, 그리고 화상 상담 채널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800개 이상의 영업점과 6,000명 이상의 직원이 각 채널을 통해 상품을 상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I 금융 상담 시스템의 상품 설명 업무 단계를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 계약 체결 과정 녹취를 자동 음성 재생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상품 판매 직원이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은 녹취 및 자동 상품 설명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것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AI 휴먼이 생성된 스크립트와 시각화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품 설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스피커를 통해 상품 설명을 청취하는 동시에 별도의 고객용 모니터에서 스크립트와 상품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상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취 완료 후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상품 설명 시 시스템 내부 데이터 흐름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스크립트 생성 서비스는 스크립트와 시각화 자료를 생성합니다. 동시에 영상 합성 서비스는 자동 상품 설명을 위한 영상과 음성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 쪽으로 스트리밍합니다. 이후 직원의 상품 설명 시작 이벤트에 따라 AI 휴먼이 자동으로 상품 설명을 시작하며 녹취 음성 데이터는 음성 인식 서비스로 전달되어 텍스트로 변환 및 저장됩니다. 최종적으로 상품 설명이 종료되면 검증 서비스는 텍스트로 변환된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검증을 수행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은 고객 맞춤형 스크립트와 최적화된 판매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상품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 설명 스크립트와 시각화 자료를 실시간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고객의 연령과 상품 위험 수준에 따라 가입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스크립트와 최적화된 판매 프로세스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로 효율적인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불안전 판매 예방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입니다.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투자 위험, 수수료와 같은 법규상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필수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필수 안내사항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음성인식 기술로 변환된 상담 내용을 키워드 기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키워드 기반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담사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상품 설명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키워드를 사전에 등록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더라도 전체 대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음성 인식 기술의 작은 오차만으로도 오탐지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저희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점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특정 단어의 유무를 넘어 전체 대화 맥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상담사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더라도 높은 정확도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검증으로 실질적인 불안전 판매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품의 종류와 포트폴리오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채널 역시 다각화됨으로써 판매 규정 준수 여부와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떤 채널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일관된 방식으로 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개인화된 스크립트와 최적화된 판매 프로세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고객 상담 시간을 15%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휴먼이 스크립트와 시각화 자료를 이용한 설명 방식으로 고객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불안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전 판매와 검증 정확도 향상으로 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영업정과 본부부서 직원들의 불필요한 사후 업무 처리 시간을 51%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2024년 12월 AWS로 전면 재구축을 완료하여 시행 중인 시스템입니다. KB국민은행은 최초 21년 3월 AI 금융 상담 시스템을 시행했었는데요. 상품 판매 채널과 상품군의 한정된 지원, 그리고 키워드 기반 검증 등의 한계점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하여 이민기 차장, 이혜은, 정인, 김재정 대리님이 AWS로 시스템을 재구축한 여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확대와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했던 일하는 방식은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먼저 현업과 개발자가 함께 사용자 여정 시각화 활동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중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개발 우선순위와 추정치를 도출하여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린트 기간 동안 개발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현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시연하고 피드백 받음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기능은 재구축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이었습니다. 추가로 저희 팀에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외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비용 최적화, 고가용성과 무중단 운영, 규제 및 가이드라인 변경의 유연한 아키텍처 등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AWS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30개 이상의 서비스가 100개 이상의 파드로 실행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성격에 따라 비즈니스 도메인, 음성인식, 영상합성 도메인으로 구분되는데요.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를 분리하고 인증, 인가, 리소스 쿼터 등을 별도로 구성한 후 각 도메인 서비스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EKS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금융 상담 시스템은 법규 준수와 상품 판매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고가용성과 무중단 배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아주 잠깐의 서비스 중단이라도 고객의 신뢰도 하락과 매출 손실로 직결될 수
매출 손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멀티에이지 기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토폴로지 분산 제약 조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등의 AWS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가용 영역에 균형 있게 노드와 파드를 배치함으로써 손쉽게 고가용성과 무중단 배포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비상태, 비연결 지향의 REST API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매트릭을 기반으로 HPA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O 바운드, GPU 엑셀레이트드 혹은 연결성을 갖는 채널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은 커스텀 매트릭을 기반으로 HPA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대표적으로 실시간으로 녹취를 하거나 자동 설명을 위해 영상과 음성을 스트리밍해야 할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논리적인 채널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 사용량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HPA를 적용하기 위해 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채널 사용량 매트릭을 노출하고 이를 서비스 모니터가 수집하여 프로메테우스에 적재합니다. 이후 HPA 오브젝트는 프로메테우스 어댑터를 통해 커스텀 매트릭에 해당하는 채널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HPA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화에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가 적용했던 설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주도 설계 방법론을 사용하여 코어, 서포팅, 제네릭 도메인으로 구분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경계를 식별하여 그 경계를 기준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 방식은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변경의 시점과 이유가 다른 도메인 영역과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을 분리개발했습니다. 도메인 영역, 인프라스트럭처 영역 각각의 변경되는 요구사항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경계가 다른 별도의 요구사항 발생 시 MSA로 빠르게 구현하고 기존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기능을 확장하거나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기능이 많이 확장되어 비즈니스 도메인만 하더라도 600개 이상의 API가 엮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각각의 서비스가 통신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는 MSK를 통해 제로 페이로드 형식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데이터 교환은 REST API, 웹소켓 등과 같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였습니다. 옵저버빌리티는 복잡하고 동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의 운영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술 요소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문제를 감지, 진단하기 위해 APM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태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레벨 매트릭뿐만 아니라 현재 상담 건수와 같은 중요한 비즈니스 레벨 매트릭까지 실시간으로 프로메테우스에 적재하여 그래파나 대시보드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A 환경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로그와 트레이싱 정보를 오픈서치에 수집하여 이를 쉽게 검색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성과 및 결론입니다. AWS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비용으로 최신 AI와 IT 기술을 빠르게 검증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축함으로써 법규 및 제도 변화에는 신속하게, 비즈니스 요구사항 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아키텍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현재까지 130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채널 및 업무 확대 기반 마련, 새로운 고객 경험 제공, 업무 효율성 증대와 같은 디지털 혁신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KB국민은행은 AI 금융 상담 시스템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AWS 기반 AI 금융 상담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저희 팀원분들과 AWS 그리고 본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 증권 김성민 팀장님께서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개발 생산성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김성민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데보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KB국민은행에서는 AI를 활용한 금융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하여 어떻게 개발 생산성을 혁신했는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문제정의, 확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기술 플랫폼 담당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AWS 서울 서밋에서도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2건의 발표를 진행했었는데요. 내부 개발자 포털, CI/CD 플랫폼, 컨테이너 이벤트 플랫폼, 배포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릴리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아마존 베드락이 서울 리전에 런칭되면서 금융권에서도 AI를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AI를 활용한 생산성 플랫폼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정의 단계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컨플런스 위키, 지라와 같은 내부 지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일 엄청난 양의 프로젝트 문서, 정책 문서, 기술 문서, 회의록 등이 생산되고 있죠. 업무 관리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많은 문서들을 관리하고 검색하는 데는 많은 리소스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특정 서비스의 아키텍처,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어떤 히스토리성 정보들은 더 오랜 리소스가 소모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신규 입사자는 어떨까요?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온보딩, 가이드 문서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옆에 동료에게 질문하면서 동료의 리소스까지 소모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랜딩에 많은 리소스가 소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신규 입사자를 페르소나로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춘실이라고 하는 AI 기반 지식 검색 및 요약 서비스를 기획하였는데요. 이 춘실이는 카카오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춘식이와 애플의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시리의 합성어를 저희가 좀 귀엽게 네이밍해 보았습니다. 목표는 이러했습니다. 사내 지식 데이터를 취합하고 AI를 연동하여 복잡한 내용을 짧고 간략하게 제공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을 제공해보자.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이러합니다. 프로세스는 크게 전처리와 서비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처리 단계입니다. 소스 데이터인 컨플런스 위키가 있습니다. 이 위키에는 회사 내 다양한 문서들과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죠. 춘실이 인베딩 엔진에서 위키의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체크하고 쿼리 그리고 추출하여 데이터 청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아마존 베드락 타이탄 텍스트 인베딩 모델을 통해 벡터라이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벡터라이즈된 데이터를 내부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 백업 및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S3에도 저장을 하고요. 이 전체 전처리 작업이 20분 간격으로 준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단계인데요. 사용자가 슬랙봇을 통해 춘실이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춘실이 API는 벡터라이징 했던 동일한 모델을 통해 질문을 벡터라이징을 하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시밀러 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유사더 검색 기반으로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엔트로피 클로드 모델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레그 기반으로 사용자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 민감 정보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 가드레일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같은 것들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고요. 더블 체크를 위해서 API에서도
정규식 패턴 기반으로 알림 발송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슬랙을 통해 춘실이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아키텍처 문서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편하게 요약된 정보로 받아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의 링크도 받으면서 자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최초 플랫폼을 구성하고 나서 하나의 플로우가 완성된 뒤에 추가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내 협업 툴, 지라 연동, GitHub 등 다양한 피처들을 추가해 나갔는데요. 먼저 사내 협업 툴 연동입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는 아지트라고 하는 사내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 문의나 요청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아지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에는 다양한 업무 요청 데이터와 그에 대한 답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사전에 벡터라이징해서 춘실이 봇이 해당 데이터 기반으로 1차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자동화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요청한 요청자는 1차 대응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답변을 해야 되는 담당자도 히스토리 기반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세미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라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지라로 업무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라에서 관리되는 업무 티켓들을 주 단위로 스크래핑해서 요약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업무 진행 상황이라든지 차주 업무 진행 상황들을 손쉽게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GitHub PR입니다. GitHub PR이 열리면 춘실이가 해당 PR을 분석해 주는데요. 춘실이가 해당 PR의 코드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요약 그리고 개선 사항을 코멘트해 줍니다. 이것으로 개발자들의 어떤 코드 퀄리티에도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러 메시지 분석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도구를 통해 에러 메시지에 대한 알림을 받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1차적으로 센트리와 연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트리에서 에러 메시지에 대한 알림이 오면 해당 에러 메시지를 분석해서 답변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꼭 센트리가 아니더라도 에러 메시지로 알림을 받고 계신다면 수동으로 분석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에러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수동으로 구글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요약 기능도 제공하였는데요. 슬랙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스레드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스샷만 보더라도 135개의 댓글이 현재 달려있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135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팔로우업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약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나 내용 등을 빠르게 팔로우업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주일간 발행된 각종 테크 블로그들을 요약해서 자동화해서 공유함으로써 개발자들도 최신 기술 트렌드를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MCP인데요. 2024년 11월 엔트로픽에서 MCP를 공개한 뒤에 2025년 초반부터 AI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춘실이에도 MCP를 활용하여 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개선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최초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에 MCP 서버를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플로우는 이러합니다. 춘실이 API는 최초 실행과 동시에 MCP 서버로부터 기능 리스트를 받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키 검색과 같은 기능들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랙을 통해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API는 LLM의 MCP 서버의 기능 정보와 함께 질문을 같이 전달하게 됩니다. LLM은 사용할 도구를 선택해서 춘실의 API로 다시 반환하게 되고요. 춘실의 API는 MCP 서버에 질문을 전달하여 유사도 검색으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춘실의 API는 MCP 서버의 답변과 함께 LLM에게 다시 전달하고 그 기반으로 사용자는 다시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MCP 서버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생산성 툴과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캘린더 서비스 MCP와 연동을 해보았는데요. 캘린더 기반으로 일정을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슬랙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다가 춘실이에게 미팅을 잡아주기를 요청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빈 시간과 인원수에 맞는 회의실을 검색하고 적정한 시간대를 추천하고 예약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추천받은 회의실과 시간대 예약 버튼을 누르면 미팅의 아젠다가 될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디스크립션과 함께 일정을 어레인지 해줍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크루 중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일평균 75회 이상의 슬랙을 통해 춘실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실이가 리뷰한 GitHub 리뷰 수는 11,000건이 현재 넘어선 상태이고요.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최초에 보여드린 카카오페이 증권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아키텍처인데요. 미팅 일정을 어레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의록 관리, 액션 아이템들을 지라 티켓으로 어사인하는 것까지 하나의 업무 영역 전체의 플로우를 담아낼 예정이고요. 또 인사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팀원들의 업무 일정, 휴가 일정, 현재 로케이션을 고려한 다양한 자동화도 녹여낼 예정입니다. 또 쿠버네티스 MCP를 통해 효율적인 컨테이너 플랫폼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MCP와 어떤 통합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 모니터링, 자동화된 인시던트 관리 같은 것들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 외 플랫폼 영역의 다양한 MCP들과 통합과 연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플랫폼을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개발 생산성에만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금융 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AI를 빠르게 서비스에 붙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페이 증권과 다양한 AI 플랫폼과의 협업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AI 활용한 사례를 발표해 주신 KB국민은행과 카카오페이 증권에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융산업에서 이런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좀 내부적인 회사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의 관계로 이제 Q&A 같은 거를 갖지 못하는데요. 만약에 이 좋은 두 개의 고객사의 사례가 연락이 좀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시켜 줄 수 있고 하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AWS 서비스를 이제 기반화에 혁신 사례를 만드시고 싶은 고객분들이 있으면 담당 AM 분들한테 연락 주시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SA나 템분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KB국민은행의 조은현 PM님과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김성민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